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세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부에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면 될 것 같지만 김정은의 방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같은 김정은이 최근에 이제 러시아 방문을 했습니다. 참 의아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무엇을 약속할 수 있나? 북한은 또 러시아에 무엇을 약속할 수 있는가? 지금 현재 북한이나 러시아나 지금 서로 어려운 여건에 있고, 북한의 경제적 지불 능력은 없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오래된 무기들이고, 또 그 탄환 보유 상태도 보관 상태도 좋지 않을 봤을 때 이것을 과연 또 얼마나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을까?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소련 시절부터 북한과 오랜 경제적 무역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신용 행태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을 러시아로 불러서 뭘 하자는 걸까? 결과적으로 북한이나 러시아나 오히려 서로 너무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김정은의 방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또 이 두 나라 모두 중국과 긴밀한, 되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또 중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중공을 불신하는 우리보다. 또 과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분단 이후에 북중러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의 이제 3축으로 이제 또 극동아시아에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중공의 영향력이 너무나 상대적으로 낮게 영향력이기 때문에 이 3축에서의 어떤 균형을 북한과 러시아가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결국 김정은이 러시아를 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미국의 일극 체제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중공은 경제에만 전념을 했고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수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미일과 수교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이 구조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최악의 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의 또 사망 이후에 김정은은 코너로 몰리게 되었고 이제 문재인의 사기극에 다 휘둘리고 또 트럼프와의 회담이 무산되고 그러던 차에 이제 트럼프가 물러나고 바이든이 집권했으며 이제 윤석열이 집권했습니다. 김정은에 있어서는 총체적인 난국이 또 2020년부터는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을 좀 대면대면하게 되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또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안 그래도 미국과 대결을 하려고 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밀착하게 되었고 미중 대결을 앞둔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그래가지고 또 과거 냉전 시대처럼 김정은을 보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줄 현실적인 필요가 생겨서 지금 환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기의 문제일 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경에 처한 러시아가 어떻게든 활로를 찾기 위해서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었나. 너무나 지금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고 중국과 러시아 모두 이제 미국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직접적인 미국과의 이제 상대는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북한이 여러 문제를 일으켜서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김정일의 사망 이후에 집권한 이후 계속적인 위기였다가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고 문재인이 집권하고 나름 이제 기대를 가지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 등을 이제 도모할 꿈에 부풀었다가 이제 문재인의 사기에 당하고 이제 트럼프로부터 또 팽당하고 그래서 좌절해 있다가 더군다나 이제 바이든이 집권하고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더더욱 어려운 여건, 정말 김정은 집권 이후에 쉬운 시절은 한 번도 없었지만 가장 어려운 처지에 몰려서 정말 크게 불안해했을 때 이제 그 시점보다는 트럼프가 집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몰리고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의 어떤 지지도라든가 내년 총선에서의 어떤 승리, 여권의 승리는 갸우뚱거려지는 최소 아무리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과연 지금 현재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 드는 상태에서 그나마 지금 과거보다는 2, 3년 전보다는 김정은에게는 굉장히 활로가 벌어지고 이번에 그 결과로 드러난 것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김정은은 나름 자신감을 회복했다. 최근 뭐 맞다를 두고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들이 많습니다만은 뭐 어찌됐건 실제로 김정은의 딸이 나중에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정은 스스로가 아주 공개적으로 이런 후계 구도를까지 내가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 모습은 바로 그 자신감을 완전히 자신이 회복했다. 결국 장성택, 김정남 제거를 통해서 나타난 불안감을 이제 해소했다. 그래서 상대적인 체제 안정을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불안한 상황에서 그 비상 플랜으로 가지고 있었던 김여정, 최룡해가 시아버지인 김여정이 이제는 뒤로 물러나고 그 최룡해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이 김정일 스스로 객관적인 여건들이 자신에게 훨씬 나아졌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이제 젤렌스키가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9월 16일자에 젤렌스키가 러시아 무기 정보가 있다, 한국 방산 협력하자라는 제목의 이제 보도가 있는데요.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 최신 무기에 대한 정보가 있고 한국은 우수한 방산 제조 기술을 갖고 있다. 이를 합치면 나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 유럽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얼마 전까지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 등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서 젤렌스키와 이제 회담을 했는데요. 뭐 재건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4,1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이 약 545조 원으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뭐 구체적인 재건 사업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라고 하면서 뭐 자원동맹 뭐 이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가 보도자료에 따라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제목 하나는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젤렌스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는 우크라이나 갖고 있는 러시아제 무기.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 협력을 이제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이전부터 당연히 러시아 북한 사이에 이제 군사적인 교류는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상황, 지금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얘기하기는 아직 너무나 이른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이제 면전에서 이제 러시아와 김정은이 대놓고 이제 군사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마당에, 공식화 있는 마당에 재건이나 이런 문제는 아직 김칫국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젤렌스키가 오히려 문제의 핵심을 지적한 것이 아니냐.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멀리서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직접적인 군사적인 교류가 이제 공식화된 이상 우크라이나란 이렇게 저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우크라이나로부터 러시아 무기라던가 전쟁의 어떤 이 기술들을 오히려 너희가 배워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젤렌스키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 그런 문제 한해서 재건한답시고 투자니 뭐니 생색낼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걸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문제가 되었던 핵잠수함 기술 문제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제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김정은이 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길 돈이 없겠습니까? 러시아, 중국이 밀어주는데, 또 기술이야 여러 가지로 당연히 알게 모르게 중국과 러시아가 생색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기술 지원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핵장 기술 확보는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차원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게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은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운명이 같다는 것을 하나하나 더 확인되는, 대표의 말처럼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발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만